안녕하십니까, 김윤성입니다. 오늘 6월 30일이고요. 지금 오전 10시 59분, 이제 11시가 곧 돼 갑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는 2357, 그리고 달러는 1300원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그 동영상 찍게 된 거는 오늘 달러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원달러야. 원달러가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1300원 근처에 있는데 1300원 굉장히 높아 보이죠. 왜 그러냐면 한 1년, 1년 반 전에 1080 정도였으니까 지금 200원도 더 높아졌고, 불과 또 몇 달 사이에 많이 올랐고, 1300원 엄청 올라 보이는데, 실제로 그 글로벌 달러에 비하면 사실 많이 안 올랐어요. 달러의 인이 지금 136.60이잖아요. 달러에는 맨날 103, 104 이랬던 게 136.60이고, 원옌이요 지금 950입니다. 그래서 원옌도 지금 그렇고, 달러 인덱스도 많이 올랐고, 이런 상황인데, 이래도 1300원은 다들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달러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하는 게 주제고요. 제 결론은 첫 번째는 바이 온 딥스, 조금 빠지면 사도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달러가 올라가는 분위기고, 우리나라는 1300원에서 많이 눌러놨기 때문에 1280원, 1250원, 1230원 이렇게 한번 내려가면 거기서 사면은 1300원까지는 쉽게 올라올 거고 많은 찬스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내려가면 사면 1300원은 팔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조금 어그레시브하게 생각하면 그냥 지금 사는 거죠. 지금 1300원 레벨에서. 그러면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이 많이 내려서 한국 주식시장이 조금 여기서 한 단계 더 빠지게 되면, 그러면 달러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 1300원에서 한번 물러나기 시작하면 한 30원에서 50원, 그러니까 1330원에서 1350원은 쉽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달러 사는 거 관련돼서 그 스왑 포인트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다른 인포맥스나 로이타나 이런 거 없으니까 언뜻 보시면은 우리 증권사 7월물, 8월물 보면 지금 한 1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게 대강 스왑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스왑 포인트라는 게 그 이자율 차이니까 거의 파야 되거든요. 지금 한국하고 미국 이자율이 비슷하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게 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거는 결국 바이 앤 셀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바이 앤 셀 하는 게 많다는 뜻은 달러를 빌려야 될 사람들이 빌리질 않고 뭔가 불편한 일이 있어서 바이 앤 셀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달러 자금 시장에서도 달러가 철철 넘치는 건 아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금 시장에서 달러가 많이 남게 되면 사실 달러는 또 잘 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시장 쪽도 지금 상황은 달러가 올라가는 쪽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달러가 안 오르는 이유는 1300원에서 한국은행이 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번 사보는 게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2월 달에 인포맥스 방송에 한번 미국 가기 전에 갔는데, 그때 원달러 어떨 것 같냐 그래가지고 제가 외국계 IB에 다니는 후배들하고 잠깐 통화했던 내용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달러 오를 것 같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말 진짜 맞았어요. 그때가 달러 인덱스 96이었는데 그 이후에 105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10% 오른 거고, 그 이후에 사실 원달러도 한 10% 오른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이유가 뭐냐고 얘기했을 때, 미국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리스크 온으로 못 되고 리스크 오프 쪽으로 될 테니까 달러가 미국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직 많이 들어간 것 같지 않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이제 유럽 쪽에서도 이제 이자를 올려야 되는데 유럽이 경제 체질이 약해서 쉽게 올리지 못할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때 중국이 달러를 위안화로 오히려 강세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를 만들었는데 중국이 그런 일을 자주 해요. 뭔가 위기가 오면 자기네 통화를 강세를 만들려고 하는데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거 했는데 그거 딱 맞았어요. 4월 달에 어느 날 못 버티고 5% 한번 올렸잖아요. 그리고 다른 이머징 마켓들이 수출입 쪽에서 수입이 주는 착시 효과 때문에 경상수지가 좋아 보이는데 곧 나빠질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달러가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청 맞았어요. 그 이후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런 게 진짜 너무나도 뻔하게 보였는데 그 당시에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잘 봐야 되는 것 같고, 제가 저번 주에 동영상 하나 찍으면서 2300 정도면 주식이 바닥일 수 있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거기보다 좀 높지만 제가
지금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얘기할 때는 당시의 상황을 갖고 얘기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사실 저도 다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시장을 또 새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야 되는 거고, 그거를 못 잊어버리고 그 일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내가 한 말이 맞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다 보면 자꾸 2300이 바닥일 거야, 바닥일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시장을 잘 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무책임한 말인 것 같지만 제가 오늘 달러를 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뭐 오늘 얘기고요. 시간이 지나시면 또 잊어버리시고 또 새로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요약을 해보면, 지금 달러가 1,300원에 막혀 있지만 오랫동안 못 막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사고, 아니면 용감하신 분들은 지금 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 주식에 좀 물려 있다, 난 주식이 지금 많이 내려와서 주식을 팔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손해도 너무 많고 그래도 너무 내려가는 게 무서워서 뭐 팔 수도 없고 이러면, 해지 차원에서 달러원을 지금 사시면 달러원이 위로 폭등을 하는 경우는 주식이 많이 빠지는 경우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진짜 또 혹시 많이 빠진다면 달러원이 많이 올라서 좀 그 해지가 되고, 또 주식이 오르면은 지금 눌러놓은 달러원은 많이 내리지 않아서 좀 해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